합병문법의 종류, 음운이 있지. 음운은 소리를 구분해주는, 아니, 의미를 구분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위인데, 뭐랑 뭐를 보는데, 음소와 음소로 나누어지지. 음소를 뭐라고 하니? 뭐가? 분절음운이라고. 들어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분, 나눌 분자야. 절, 마디로 나누어지는 음운, 음소. 그리고 비분절음, 마디로 나누어지지 않는 음운, 이런 걸 음소라고 해. 소리를 구분해줄 때 기본적으로 음소는 뭐야? 자음이나 모음, 그리고 뭐가 들어가? 단모음이 들어가지. 얘 들어봤니? 단모음 알지? 자, 그 다음에 음소는 뭐야? 이제 소리의 길이하고, 우리말에는 이제 사투리 같은 데선 성조가 일부 있고, 또 구어체에선 성조를 사용한다고 보기도 해. 성조라는 거는 뭐니? 높낮이지, 높낮이. 자, 예를 들어볼게. 우리 사투리에서 이런 거 들어봤어? 경상도 사투리에?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게 성조야, 이런 것들이. 우리말에서도 어때?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뭐 이렇게 하면 어때? 위아래로 가지고 그런 거 구분하는 것도 있지. 근데 엄밀히 말해서 한문에서는 성조를 인정하지 않아. 원래는 우리말은 높낮이로 의미를 구분해주진 않는다고 봐.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사투리라던가 구어체의 경우에는 어때? 사용하기도 하지. 높낮이로 의미를 구분해줘. 만약에 이게 운소가 예를 들면 보자. 비언어적 표현이고 이 운소까지는 뭐야? 언어적 표현이지.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있을까? 반언어적 혹은 준언어적 표현이 있어. 예를 들어보자.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뭐야? 표정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비언어적 표현이지. 언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반언어적 표현은 뭘까? 소리의 크기, 강세.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 강세는 어디에 들어가? 언어적 표현이 물소에 들어가지. 액센트 가지고 하잖아. 하지만 우리말은 어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반언어적 표현에 들어가지. 만약에 우리말이 성조를 가지고 의미를 구분해주면 성조는 어디에 들어가? 음소이겠지만 안 구분해주면 반언어적 표현에 들어가지. 이해되지? 나이와 같이 나오는 게 반언어적 표현, 아예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게 비언어적 표현. 듣고 필기할래? 아니면 필기하면서 들을래? 듣고 할래? 그럼 듣고 해. 듣고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그때 정리하자. 자, 그 다음에 음소가 모이면은 뭐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음절이지. 음절은 뭐니? 발음할 수 있는 최소단위지. 한 글자지. 음절은 뭘로 구성되니? 초성과 그 다음에 뭐야? 중성, 그 다음에 종성. 종성은 뭐야? 자음으로 돼 있지. 중성은 뭘로 돼 있어? 모음으로 돼 있지. 왜 모음이야? 엄마 소리 그래서 엄마 모자지. 그리고 얘는 아들 소리, 아들 자자지. 여기서 음절의 핵은 뭐야? 중성. 왜 그러냐면 음절을 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중성의 모음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음절보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게 뭐야? 형태소지. 형태소는 뭐야? 의미의 최소단위지. 우리 형태소 배울 때 뭐 실질 형태소, 자립 형태소, 운전 형태소 뭐 이런 거 식으로 배우잖아. 사실 중요한 건 이거지.
어근이냐 접사냐를 구분하는 거. 왜? 표준방법이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어간이냐 어미냐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단어밖에 보는 별도의 형태소이자 단어인 조사를. 오늘은 요거가 되겠냐. 요것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사실 문법이 20%는 끝난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요거 위주로 배울 건데 일단 전체적인 문법 틀부터 그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모이면 뭐가 돼? 뭐가 될까? 단어, 낱말이 되지. 자, 단어는 어때? 자립해서 쓰이는 태도 단어지. 자립해서 쓰이는 태도 단어이고. 자, 단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거든. 기능에 따른 분류. 그리고 형성에 따른 분류. 우리 기능에 따른 분류를 뭐라고 부르니? 단어의 기능에 따른 분류. 품사라고 해. 품사. 국어의 품사는 몇 품사? 응? 그건 영어고. 부품사. 자, 부품사에는 뭐뭐 있어? 명사, 대명사, 수사. 얘네들 뭐라 그래? 체험이고. 그 다음에 뭐 있어? 동사와 형용사. 얘네들 뭐라 그래? 용언이다. 왜 얘네들 용언이라고 하고 왜 얘네들 체험이라고 할까? 엄밀히 말하면 얘네는 몸체자야. 그래서 몸을 이룬다라는 뜻이야. 문장의 기본 몸을 이루고. 얘는 뭐야? 활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활용원이야. 엄밀히 말하면. 활용은 뭐야? 활용. 고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 봐봐. 이 부분은 별도로 수익이 해줄 테니까 이거는 따로 정리를 하자. 여기다 정리할까? 여기다 정리하고 지울게.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거부터 알아야 돼. 우리가 사실은 영어 문법에서 많이 공부했잖아, 평생에. 그래서 그거랑 헷갈리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자, 보자. 명사 수식하는 거 뭐야? 그치, 이렇게 하면 영어나. 명사 수식하는 거 국어에서 뭐야? 관형사. 헷갈리면 안 되죠, 봐봐. 자, 우리가 보통은 문장에서 국어 문장은 어떻게 돼 있다고 해?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돼 있잖아. 그치? 얘는 다 어지. 이거는 뭐야? 문장 성분이야,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은 뭐야? 문장 내에서의 역할인 거야. 품사랑 다르지. 품사는 단어의 기능들로 나오는 거고, 문장 성분은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야. 품사가 마치 이제 선수라면은, 이 문장 성분은 팀 내에서의 포지션인 거야. 예. 근데 영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어떻게 가르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 주어, 동사, 목적, 들어봤어? 이렇게 가르치지. 엄밀히 말하면 이 자리는 동사가 아니지. 누가 와야 되는 거야? 서술어가 와야 돼. 근데 얘는 사자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나머지는 다 뭔데? 왜 그럴까? 왜 영어생들이 그렇게 가르칠까? 알아? 헷갈리게? 자, 봐봐. 이제 정리를 해볼게. 자, 이거가 있고. 영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동작을 나타내는 것을 뭐로 나타내니? 국어에서는 동사, 영어에서도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뭐로 나타내? 국어에서 형용사야. 영어에서는 이게 뭐야? 상태 동사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love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은 못 쓰지. 형용사 현재 진행 쓸 수 있어? 못 쓰잖아.
뭐 예쁘고 있다 이런 거 같잖아. 그렇지? 얘네들은 그래가지고 현재형 대신에 그냥 기본형을 현재로 쓰기 보통. 자, 그 다음에 뭐뭐는 뭐뭐다. 이게 뭐야? 성격표? 우리말에서 이게 뭐야? 뭐 먹다 이런 거는 빠르다 이런 거는 뭐뭐이다. 셋다 특징이 뭐야? 뭐가 있어? 서술어를 형성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어미가 있다. 어미가 있으면 우리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지. 얘네들은 뭐야 이게? 동사, 비동사, 상태동사 다 뭐야? 동사지. 그래서 서술어 자리에 얘네가 들어올 수 있는 게 동사뿐이 없어서 그냥 이 자리를 동사라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어미만 하는 거야. 서술어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자, 국어에서는 명사 수식을 누가 한다고 했어? 관형사 내지는 관형어지. 명사를 수식하는 전체는 관형어고 그 포지션은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는 누구야? 관형사지. 근데 왜 관형사일까? 잘 생각해봐. 왜 관형사일까? 자, 영어에서 명사 앞에 붙일 수 있는 거 뭐 있어? 형, 용사. 여기서 관사 있지. 동관사, 저 같은 거. 이게 뭐야? 합쳐지면 관형사야. 이런 거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이게 뭐야? 형용사. 그 외를 수식하는 거. 우리말에서는 뭐야? 부사 내지는 이 역할에 하는 애들의 총칙형을 부사라고 해서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되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자. 언어의 종류. 이거는 이제 용언 체언 얘기할 때 필요한 거라서 간단히 정리하고 갈게. 전 세계의 언어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돼. 우리말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교차권 내지는 첨가어 계열에 들어가. 교차권 첨가어는 문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떠한 단어에다가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제를 만드는데 이 뒤에 갖다 붙이는 단어를 교사라고 부르고 가동을 뭐라고 부르느냐? 통상 적용. 우리말은 대부분 고용하지. 철수, 가, 뭐 이거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철수, 가, 철수물, 철수이다.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고용. 자, 두 번째, 영어 계열들은 어때? 굴절어 계열이라고 불러. 이게 우리말 한국어가 있다면은 영어가 대표적인 굴절어지. 영어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은 이 단어가 여러 다른 단어 형태로 바뀌면서 문장을 만들어. 예를 들면 이제 동사의 형태가 변화한다던가 뭐 이런 걸 동사의 활용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게 이제 활용이야. 어떻게 돼? 예를 들면 do라는 단어가 있으면 do라는 단어를 do로 안 쓰고 do, does, did, done 이런 식으로 쓰기. 이게 활용이야. 근데 우리말에 활용이 없을까? 있지. 어미를 가진 애들은 다 활용을 하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먹다 같은 경우에도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가지. 그러면 얘네도 활용을 하잖아. 자, 근데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뭐야? 교차고. 그러면 교차고 하는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우리말에서 문장에 몸을 이룬다고 해서 체험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뭐야? 활용을 한다고 해서 용언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우리말은 교차고이기 때문에 용언이 더 특별한 개념인 거지. 만약에 우리말에 글자를 쓰면 얘네가 뭐야? 고용언 해가지고 체언이 용언이라고 불리고 얘네가 체언이라고 불렀겠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어 계열들은 뭐라고 해? 중국어 계열들은 보리버라 그래. 보리버 계열들은 어떻게 돼 있어? 어순이 돼. 단어 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통은 어순이야. 어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다 어디에다 때려넣어? 포함어라는 개념을 때려넣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복용과 활용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지? 일단 이거부터 정리할래? 자, 단어는 그래가지고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다른 말에 수식해주는 관용사와 부사가 있지. 얘네들은 뭐라 그래? 수식어. 그 다음에 다른 말에 복용할 때 붙여 쓰는 거 뭐야? 조사, 관계어. 그 다음에 감탄사, 별개로 쓰는 거.
이건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이거 모의고사 보거나 이럴 때도 외우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형성에 따른 분류. 단어는 기본적으로 단위어와 뭐로 돼 있어? 복합어로 돼 있고, 복합어는 다시 뭐로 돼 있어? 합성어와 사전어로 돼 있지.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단어에다가 조사를 갖다 붙이면 뭐가 돼? 문장 성분이 되지. 문장 성분은 뭐니? 문장에서의 역할이지. 그래서 이거는 뭐뭐어로 끝나고 총 몇 가지가 있어? 7가지가 있지. 뭐뭐 있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얘네들이 뭐야? 문장의 기본을 이루는 주성분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관형어와 부사어. 얘네들은 필수적이진 않기 때문에 부속성분 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독립어. 얘는 독립성분. 자, 근데 봐봐. 체어는 보통 어때? 조사랑 같이 쓰이면서 뭐뭐를 알 수 있어? 모든 문장 성분이 가능해. 그 다음에 용어는 뭐뭐가 할 수 있어? 주로? 용어는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로 할 수 있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정리하거나 그냥 개념만 알아도. 그 다음에 관형사는 못 분이 못해? 당연히. 관형어. 부사는 못 분이 못해? 당연히. 부사어. 감탄사는 못 분이 못해? 독립어. 이게 기본이야. 그치? 각각의 형사들은 할 수 있는 문장 부분이 정해져 있고, 하나에 특화되어 있는 애들, 관형사, 부사, 감탄사 같이 그런 애들이 있고, 올라운드 플레이어처럼 모든 문장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애들이 또 있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문장 성분들이 모이면 뭐가 되지? 보통 영어를 생각해보면은 구라는 개념이 나오지. 이거는 보통은 어떤 문장 성분과 문장 성분이 합쳐진 경우냐, 2개 이상은. 근데 사실 그곳에서는 구의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영어에서만 중요한 개념이지 구는 국어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해? 절. 본문장이 중요하지. 절 본문장은 어떻게 돼 있어? 주어 한 개와 서술어 한 개로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얘네가 모이면 뭐가 돼? 견문장이. 견문장은 2가지로 나누어지지. 요번 시험 범위, 지난번 시험 범위였니? 그치? 자, 봐봐. 뭐랑 뭐야?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 A 플러스 B 형태로 되어 있지. 아는 문장은 A라는 문장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B라는 남긴 문장이 들어가 있지. 이어진 문장은 2가지로 나누어지지. 뭐랑 뭐로 나누어져?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동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나누어지지.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은 어떻게 나누어져? 남긴 문장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명사절부터 있어? 명사절, 부사절, 서술절, 이용절. 그 다음에 견문장들이 모이면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이면 글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함정문법의 전체야. 맞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은 소리에 관한 문법을 뭐라 그래? 음운과 음절에 대한 문법을 음은 뭔지라고. 그 다음에 형태소, 반말, 얘네에 대한 문법을 뭐라 그래? 형태소이라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과 절,副문장, 전문장 이런 거에 대한 문법을 뭐라 그래? 통사용어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뭐 있어? 맨 마지막으로 의미론까지 합해가지고 총 4개의 문법들이 있어. 이게 학교 문법의 전체야.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학교 문법에다가 플러스해서 뭐를 배우기도 해? 고전 문법은 학교 문법에 안 들어가 원래는. 근데 학교에서 배우지. 요거는 이제 중세국어부터 해서 고대, 중세, 근대국어가 들어오고. 이 중세국어, 근대국어, 고대국어는 뭐만 있어? 의문론과 형태론만 있었거든. 요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의 전체라고 보면 돼. 옛날에는 수능에서 고전문법 많이 안 나와. 고전문법은 안 되는데 이번 수능부터 이제 고전문법이 많이 나지. 교과서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고전문법도 되게 열심히 배워야 된다.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 우리 학교 문법이나 학교에서 나오는 문법은 한글 맞춤법밖에 없거든. 그래서 사실 공무원 시험 국어보다 더 쉬워. 공무원 시험 국어는 한글 맞춤법이 들어가지. 지금은 없어졌지. 7급에서. 근데 9급은 아직도 있잖아. 9급 공무원 되려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맨날 한글 맞춤법 외웠단 말이야. 왜냐면 그거 떨어뜨리려고 이제 한글 맞춤법 문제를 이제 되게 더럽게 냈거든. 수능의 역사상 단 한 번 한글 맞춤법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 근데 그때 공부량이 그 다음 해 수능에서 엄청나게 늘어났어. 고3과 대학생. 왜? 한글 맞춤법 다 안 걸려고 엄청나게 오래 걸리니까. 한글 맞춤법 양이 나머지 문법 전체의 비중 정도로 커. 암기해야 되게. 근데 다행히 그 다음 해부터 안 나왔고 그게 문제가 좀 잘못된 형태여가지고 이제 수능에서 그렇게 안 내거든. 한글 맞춤법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봤어. 오뚜기가 맞는지 오뚜기가 맞는지 이런 식으로. 더럽잖아. 그런 문제는 원래 내면 안 되지. 수능에서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상파 연구가 될 수가 없거든, 암기가. 근데 한 번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서 그때 더러웠는데 이번에 고전문법 나와서 모르지. 지금 고3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고3들 고전법도 많이 나오잖아. 너희도 고전법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 여기까지 정리 다 됐어? 지워도 돼? 다음으로 들어갈게. 오늘은 형태소 개념을 다 정리를 할 건데 형태소만 정확하게 나눌 수 있으면은 집에 가고 가자. 내가 오늘 얘네들 다 오라고 했는데 우리 대화권 애들은 안 나와가지고 오늘 너무 짧다. 그래서 어쨌거나 문법을 다 방학 동안에 다 정리를 하자. 일단은 형태소부터 좀 정리를. 형태소는 의미의 태소가 아니지.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어인데 형태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의미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의미 실질을 연구하고 자립이 가능한지 자립 가능 여부를 가지고서 자, 실질적인 의미에 반대되는 의미는 뭐니? 뭘까? 문법적 의미. 자, 예를 들어볼게. 우리 사동이라던가 피동이라던가. 사동은 뭐야? 시키는 거지. 영어의 사용동사. 피동은 뭐야? 영어의 수동태지. 그 다음에 사동, 피동, 높임, 시제, 상, 복수, 강조 이런 거 다 문법적 의미야. 실질적 의미가 아니지.
문법적인 개념을 말에 하면서 만들어지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자립이라는 건 띄어쓰기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가능한지 앞뒤로 띄어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의미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들을 뭐라 그래? 보통은 실질 형태소라고 부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표준발음법이나 한글말법 보면 실질 형태소라고 나와. 안 나오지? 그럼 뭐야? 모든 실질 형태소는 기본적으로 어근이야. 어근.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애들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얘네들을 우리가 보통 문법에 나오는 개념으로 보면은 어근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지. 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애들을 뭐라 그래? 형식 형태소 내지는 문법 형태소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뭐라고 알고 있어야 돼? 얘네들은 적사나 아니면은 어미나 아니면 교사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자, 그리고 자립이 가능한 거를 뭐라 그래? 우리는 자립 형태소라고 부르지. 자립이 불가능한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의존 형태소라고 불러.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자립을 하건 의존을 하건 실질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다 뭐라고 부르는 거야? 통상 어근이라는 개념으로 불러. 자,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에서는 어간과 적사, 어미, 조사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형식 형태소는 혼자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없거든. 그래서 다 뭐야?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무조건 의존 형태소야. 자, 그랬을 때 얘네들 뭐로 나누냐? 적사라는 애들과 어미라는 애들과 교사라는 애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자, 그리고 교사는 단어 바뀌는 별도의 단어야. 단어 바뀌는 별도의 단어. 그리고 얘네들은 뭐겠어? 단어의 구성 요소들. 여기까지 괜찮니? 다시. 우리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애들은 다 뭐야? 어근이야. 어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애들은 전부 다 의존, 어딘가에 붙어쓰여야 되는데 크게 적사, 어미, 조사로 나누고 조사는 단어 바뀌는 별도의 단어야. 아예 바뀌는 별도의 거야. 자, 그러면은 어미와 적사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미와 적사는 보통 어미 하면은 어미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니? 어간이지. 어간과 어미는 상호배타적 개념이지. 어간이면 어미의 속, 어미면 어간의 속. 어근과 적사도 상호배타적 개념이야. 어근이면 적사의 속고 적사이면 어근의 속. 일단은 근데 단어는 어근과 적사로도 나누고 어간과 어미라도 나누겠지. 근데 어간과 어미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통은 동사와 형용사야. 자, 어간에 가지는 경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 봐봐. 어간에 가지는 경우는 뭐가 있어? 동사나 형용사나 그리고 일부 명사와 부사도 가지고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게. 얼다의 어간이지. 빠르다의 어간이지. 얼음의 어간이지. 빨리의 빨리 하면은 리을까지가 어간이야. 왜냐면 빠르다가 르블 규칙에 의해 가지고 뭐로 바뀌어? 리을로 바뀌지. 이해? 자, 그럼 어미를
가질 수 있는 형사는 뭐뭐 있었어? 아까 딱 세 가지 나왔잖아.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예를 들면 얼다의 다, 빠르다의 다, 모모이다의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어감과 어미를 둘 다 가지는 경우는 동사 형용사겠지, 맞지? 자, 그러면 얘네는 어미야, 그렇지? 얘네는 어감이야, 맞지?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얘는 이름이 없어. 그냥 통째로 조사인데 뒤에는 어미인데 얘는 별도로 부르는 호칭이 없어, 맞지? 그럼 얘네는 뭘까? 단어 내에서 혼자 쓸 수는 없는데 실질적인 의미도 없어. 뭐야? 어미 아니면 뭐겠어? 당연히 접사겠지. 근데 어미는 누구만 가질 수 있어? 동사형용사, 서술격조사, 서술어 만든 애들만 가질 수 있지. 그럼 당연히 얘는 뭐겠어? 접사지. 자, 한번 봐봐. 보통 어간에는 어미나 접사 두 가지가 붙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어간은 다 그러면은 뭐냐? 뭘로 구분하느냐? 근데 여기서 딜레마 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 어미는 사실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 어미는 어근 접사로 나누질 않아. 애초부터 그냥 아예. 어간은 근데 경우에 따라서 대부분의 어간은 어근인데 일부 어간들이 접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어간인데 문법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예를 들어볼게. 그냥 대부분의 어간은 어근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면은 먹다에 먹, 놀다에 놀, 하다에 하 이런 건 다 뭐야? 어간이면서 어근이야.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접사 어간은 뭐가 있느냐? 우리 일단 혼자 쓸 수 없는 거. 붙임표가 앞에 붙어 있는 애들은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되는 거냐? 앞뒤로. 향기롭다. 혼자 못 쓰기 높다. 사랑스럽다. 아니면 뭐뭐답다. 스럽다. 이런 것들이 다 어간이면서 접사야.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다나 뭐뭐 되다나 뭐뭐 시키다도 여기에 해당하거든.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예를 들어보자. 자, 공부하다는 공부 안에 이미 스터디의 의미가 되게 강하게 들어가 있지. 근데 얘가 하다를 붙인다고 정말 누구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야? 아니지. 그러면 얘가 동사예요라고 문법적으로 표시만 해주기 때문에 어간접사야. 이해돼? 자, 예를 들면 되다 같은 경우에는 합격되다로 합격 안에 이미 되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어때? 여기에 피동이에요 표시만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어간접사야. 다만 단독으로 하다 되다가 쓰일 때에는 어때? 공부를 하다, 뭐 학생이 되다 이럴 때에는 어간접사. 자, 다시 요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봐봐. 예를 들어보자. 자, 마음 복사를 나눠볼게. 일단은 어근과 접사로 나눠보자. 어떻게 돼? 어근과 접사로 나눌 때는 얘도 어근, 얘도 어근이야. 어간과 어미로 나눌 때는 어떻게 돼? 여기까지가 어간, 여기까지가 어미. 그러면 이번에 하나로 포함해 가지고 만든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마음이 어근, 먹이 뭐야? 어간이면서 어근, 다는 어근도 접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미 이렇게 나누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어간은 어간이 있고 어간 접사가 있는 거지. 이해돼? 자, 예를 들어보자. 향기롭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향기롭다를 어근 접사로 나눌 때는 향기는 어근인데 롭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접사를 쳐.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어간 어미로 나눌 때는 어떻게 돼? 다를 기점으로 앞쪽은 어간이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합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돼. 향기라는 단어는 어간은 아니야. 단독으로 쓸 때 그냥 어근이게 앞뒤로 쓸 수 있잖아. 맞지? 근데 롭의 어미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롭이 어간인 거야. 원래는. 그치? 근데 얘는 혼자 못 쓰이는 어간이니까 뭐야? 접사 어간. 그 다음에 뭐야? 다가. 이해돼? 자, 근데 공부하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 분명히 하다가 혼자 쓰일 수 있을 것 같잖아. 하지만 문법적 의미만 더 있는다고 해서 이거 뭐야? 접사인 거지.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 앞에가 어근, 뒤에가 접사지.
그리고 하 앞쪽이 뭐야? 어간. 하 뒤쪽이 어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나눠? 공부가 어근, 하가 어간이면서 접사, 다가 어미. 이해돼?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괜찮아?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나머지 얘네는 뭐냐? 단어밖에 없는 별도의 단어니까 어떻게 알아야 돼? 암기해야지. 그렇지? 자, 그래가지고 한번 보자. 이 어미는 일단 가로 대체되는 부분들을 그냥 어미라고 그러는데 어미와 접사 구분하는 거는 나중에 그걸 자세히 알려줄게. 근데 보통은 어미가 아닌 형식형태도를 단어 내에 붙어 있으면 뭐야? 나? 접사. 맞지? 어미는 목구이 못 가죠? 동사에 못할 조사 못 간다. 그리고 어미 앞쪽에는 보통 뭐가 온다? 어간이 온다. 물론 근데 어간 뒤에는 어미가 오기도 하지만 접사가 올 수도 있다. 이 관계는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조사는 어떻게 하냐? 준비해야지. 조사는 크게 세 종류가 있지. 뭐뭐뭐니? 격조사. 격조사는 기본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조사지. 그래서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뭐야? 주격조사. 주격조사에는 뭐뭐가 있어? 은는이가 아니야. 은는은 부조사지. 우리가 은는 들어간다고 다 주어 아니지. 필수가 과거 먹었어. 그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가, 그 다음에 깨서. 높임에 나타내잖아. 깨서를 쓰고 에서는 단체나 기관에서 쓰일 때는 주격조사야. 근데 장소로 쓰일 때는 부사격조사지. 자, 예를 들어 보자. 국가가 세금을 걷었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었다. 국가가 주체원에서 세금을 걷었다. 평가원에서 시험을 봤다. 평가원에서 평가원이 시험을 봤다. 이런 경우에 에서를 쓰기도 하지. 이럴 경우에 주격조사 이 바로 대체가 될 수 있으면 주격조사에서가 이해되지. 자, 목적어 만들어주는 조사를 뭐라고 해? 목적격 조사. 여기 있어? 의과 여기 있지. 그 다음에 보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는 복격조사인데 우리말에서 복격조사는 주격조사와 유사하지만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우리말에서 보어 만들려면 무조건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두 개 붙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뭐야? 뭐가? 제가 아니다지. 자, 그 다음에 서술어 만들어주는 조사는 서술격 조사인데 서술격 조사는 뭐뭐 이다 형태인데 중요한 건 뭐야? 얘가 어미이기 때문에 어미 활용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얘는 조사이지만 어때? 뭐뭐이고 뭐뭐입니다 뭐뭐인 이런 거 다 뭐야? 어미가 들어가는 거지. 어미가 바뀐 거야.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는 딱 하나 있지. 관형어 만들어주는 조사, 우리말에 현대국어에는 의 하나 있고 보사격 조사는 종류가 좀 많아. 보사격 조사는 애 들어간 게 대부분 다 보사격 조사 있고 로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와, 바 같은 것도 있는데 와, 바는 이제 함께 의미를 가질 때에만 보사격 조사야. 예를 들어 볼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철수와 영희가 결혼했다 했을 때 이거는 결혼의 배우자가 상대가 영희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부사어가 되지. 이렇게 상대가 되면 얘가 부사어가 되지. 얘는 주어가 되고 이 경우에 얘는 부사격 조사지. 와, 봐봐.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뭐 미리 해볼까? 자, 접속조사라는 애들이 있어. 접속조사는 동일 문장 성분 연결할 때 하는 거지. 얘네는 와바가 있거든. 얘네는 어떨 때 써? 예를 들면은 철수가 결혼했다. 플러스 영수가 결혼했다. 이러면 합해가지고 뭐라 그래? 철수가 영수가 결혼했다라고 해야 되지만 그러면 어색하니까 철수 가를 뭐로 바꿔? 철수와 영수가 결혼했다니. 근데 이게 와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게 결혼 상대야.
아니지, 각각 결혼하는 거지. 합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남자랑 남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 주어 두 개는 이어주는 거지. 얘도 주어, 얘도 주어. 목적어 두 개 이어줄 수도 있지. 철수가 밥을 먹었다, 철수가 빵을 먹었다, 철수가 밥과 빵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 접속조사 이렇게 쓰일 때 뭐야? 접속조사.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대상을 부른다 해서 목적조사인데 이거 독립어 만들 때 쓰지. 야, 철수야, 이어. 여기까지 괜찮아? 암기해야 된다, 이거. 암기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격조사가 있는데, 격조사는 어떻게 쓰이냐? 이 격조사를 대체하거나, or 앞이나 뒤에 쓰이거나, or 그 외의 용도로 쓰이는. 예를 들어 보면 대표적인 게 있는 만도가 있어. 그리고 회유체 뒤에 보면 요도 고조사야. 얘네들은 어떻게 쓰이느냐? 자, 예를 들어 볼게. 철수가 학교에 가지 않아. 나는 많이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봐봐. 얘 뭐야? 조사지. 얘 뭐야? 부사격조사. 얘는 뭐야? 보조적 연결 어미야. 얘도 종결 어미야.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보조사는 보통 어떻게 쓰여? 자, 보조사는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목격조사는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볼게. 철수가, 그냥 철수는 철수만, 철수도 학교에 가지 않아. 이렇게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지. 또 앞이나 뒤에 붙는 경우도 있어. 여기 두 개 붙여보자. 철수가 학교에는, 학교에만, 학교에도 가지 않아. 이렇게 되지. 또 어미 뒤에 붙이는 경우도 있어. 가지는 하나, 가지만 하나, 가지도 하나, 이런 식으로. 또 요는 하나, 요렇게 붙이는 경우. 이거 다 보조사야. 이해돼?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괜찮아? 일단 정리해보자. 정리 다 했니? 자, 용언의 활용을 정리를 할 건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어는 어간이 있겠지. 어간이 있고, 뭐가 있어? 어말 어미가 있어. 어말. 어미 중에서도 말 끝에 오는 어미가 있어. 어말이라고 하지. 자, 어말 어미는 기본적으로 기본형이 뭐뭐 다 형태지. 그리고 어간은 예를 들면은 뭐 먹다의 먹, 얼다의 얼 이런 것들이지. 어간 뒤에는 보통은 어말 어미가 무조건 몇 개 붙어야 돼? 한 개가 붙어있어. 어말 어미는 무조건 한 개야. 아무리 길어도 예를 들면은 뭐뭐 씁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말 어미지. 아무리 길어도 어말 어미 무조건 한 개야. 자, 어간 뒤에 어말 어미 아니면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거 5월 전미사가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사전에 등재가 돼 있어야 돼. 어떤 식으로? 얼음, 지우개 이런 것처럼 아예 그냥 사전에 나와 있어야지만 접사로 인정이 돼. 어미들은 사전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다 어미가 보통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게 안 나오잖아. 먹다가 나오고 거기에 은이 어서 이런 건 어미로 따로 분류돼가 나오지. 자, 근데 전미사가 붙은 애들은 사전에 아예 등재가 돼. 예를 들어보자. 자, 명사로 바꿔주는 명사화 전미사의 대표적인 예는 미은, 기, 이, 개 같은 것들이 붙으면 어때? 사전에 아예 등재가 돼. 얼음, 명사지. 달리기, 명사지. 먹이, 명사지. 지우개, 명사지. 이런 것들은 어때? 요런 어미, 아니 접사들이 붙게 어미가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사전에 나오잖아. 이 형태들이. 또 부사로 아예 바꿔주는 전미사의 부사화 전미사는 뭐가 있어? 이나 희가 있는데 사실 용언 뒤에는 어간 뒤에는 이만 붙어. 희는 다른 어근 뒤에 붙는 경우들이 많아. 천천히 이런 식으로. 근데 이는 어디 뒤에 붙어? 보통 어간 뒤에 붙는 경우들이 많지. 어간 뒤에는 이만 붙어. 그래서 없이, 뭐 빨리, 달리 이런 거 다 부사로 바꿔주는 얘네들이 다 접사야. 어미가 아니라. 이해되지? 자, 어간 뒤에는 다시 전미사 아니면 어말 어미가 붙는다.
전미사는 사전에 존재가 돼 있고 어감어미는 사전에 존재가 안 돼 있는데 무조건 한 개가 붙는다. 자, 근데 형태도가 어간과 어감어미 사이에 붙는 애들이 또 있어. 어감어미는 한 개인데 이 사이에 붙는 애들이 숫자가 되게 많아. 자, 그래서 보면 일단은 어간과 어감어미 사이에 올 수 있는 형태소 중에는 사동, 피동, 전미사가 있어. 사동이나 피동 상태를 만들어주는 전미사. 사동은 뭐야? 시키는 거고, 피동은 당하는 거지. 그걸 나타내주는 전미사. 몇 개 붙을 수 있어? 0에서 1개 붙을 수 있어. 뭐 있어? 2, 5, 9, 추, 2호, 6기, 6기, 이런 적 있어? 2희, 6기, 추, 2호, 6기, 6기에는 사동과 피동을 만들어주는 전미사인데 이 중에서 사동을 만들어주는 전미사는 요거 전체이고 피동을 만들어주는 전미사는 이 중에서 2희, 2기만을 사용을 한다. 자, 그럼 봐봐. 자, 예를 들어보자. 먹다 같은 경우에는 먹게 하다의 의미로 뭐를 써? 먹이다를 쓰기. 그러면 이 2가 뭐야? 별도의 형태소이거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간이면서 어근에다가 2는 뭐야? 접사에다가 다는 뭐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또 서게 하다 어떻게 돼? 서 이후 다 줄여서 뭐야? 세우다지. 이유가 합쳐져가지고 세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눠? 서다에다가 어간, 어근, 이유, 접사, 다, 어미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또 어간과 이 피동과 사동의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은 이거 피동 아니지? 사동인가? 다른 식으로 보이다 같은 경우에 사동, 피동 형태가 같지. 보게 하다도 보이다고, 너희 눈에 보게 되는 것도 보이다지.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접사라는 것만 아니고 2기, 6기, 5분, 주, 2호, 6기, 이렇게 없애다, 일으키다, 돌이키다도 다 접사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어마어미 앞쪽에 온다고 해서 먼저 선자를 하나 붙여서 선어마어미라는 개념이 이렇게 들어갔지. 선어마어미는 총 몇 개가 붙을 수 있느냐? 0에서 3개까지 붙을 수 있어. 자, 그러면은 뭐가 있느냐? 일단은 주체 높임 선어마어미와 시제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주체 높임 선어마어미 0에서 1개 붙을 수 있지. 0에서 1개. 주어 높여줄 때 쓰는 또 있어. 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마어미 0에서 2개 붙을 수 있어. 우리말에서 시제는 사실 명확하진 않아.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시제가 있지는 않는데 사실 우리가 시제는 영어 문법 공부하는 과정에서 영어 문법을 가지고 이제 학교 문법을 분석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왔지. 사실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상의 문제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육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학부나 아니면 대학원에 가야 되잖아. 논문을 써야 되지. 근데 사실 교육대학원 논문은 정말 쓰레기지. 알아?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거든. 그게 뭐 학문적인 어떤 성취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교육대학원 논문은 아무도 참고 안 해. 그리고 표절도 되게 많아. 검사를 안 할 뿐이지. 학교 선생님들이 써놓은 논문을 표절하는 게 거의 없죠. 99% 표절이야.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표절 문제에 되게 심각하지 않은 이유가 학교 선생님들이 다 표절해가지고 쓴 확률이 많거든. 근데 그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거리를 하냐면은 특히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 문법을 국어 문법이랑 비교하는 거를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가 들어오는 거야? 우리나라 교과서에 영어 시제가 들어오지. 근데 사실 우리나라 시제가 명확해? 자, 보자. 어시 보통 과거라고 하잖아. 과거 맞아? 오늘 시험 보고 내일 시험 망쳤다. 이래야지. 근데 쓰지. 확정적 미래에도 써. 그러니까 우리말의 시제는 과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과거 완료 현재는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 근데 그냥 자꾸 영어 문법을 가져다가 넣으면서 만드는 것 뿐이야. 그래서 계속 지저분해 시제 계열이. 왜 영어에서 계속 비교해가지고 갖다 때려 넣거든. 내가 이제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혹시 부모님 중에 선생님 계시니?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어. 교육학과 쪽에서는. 자, 그래가지고 자, 과거 완료라는 거는 사실 과거 완료가 이상하긴 하지만
아썹 내지는 어썹 같은 거를 쓰는데 이거는 사실 좀 있다고 보기도 하고 없다고 보기도 해. 근데 이제 사전에 보면 아썹, 어썹이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어. 하나야. 그 다음에 과거에는 뭐 했어? 더를 쓰기. 맞았다, 먹었다, 맞거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현재는 뭐 했어? 는과 니은을 쓰는데 얘네는 뭐가 못 써? 형용사는 사용할 수 없지. 얘는 형용사 못 사용하고 형용사는 현재 어떻게 써? 기본형으로 쓰잖아.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현재형 선어말어미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선어말어미가 붙어있으면 어말어미로 무조건 붙어야 되니까 는다, 니은다가 되느냐 안 되느냐. 먹는다 되면은 동사, 빠른다 안 되면 형용사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미래를 나타낼 때는 get을 쓰는데 미래는 추측과 의지로도 쓰기 때문에 이게 같이 쓰일 수도 있어. 먹었겠다, 나갔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어말어미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어말어미 뒤쪽에는 뭐가 붙을 수 있어? 보조사가 하나 붙을 수 있어. 0에서 현재. 대표적으로 요 같은 것들이 붙을 수 있지. 요거까지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자, 다시. 어간 뒤에는 어말어미가 붙을 수 있어. 무조건 몇 개? 아무리 길어도 한 개. 어말어미 앞쪽에서 쪼개내야 될 어미는 뭐야? 시, 의시, 악어떠, 능니은게. 외우면 되지. 시, 의시, 악어떠, 능니은게. 낯서 없어서 어차피 이거에 두 번 반복이니까 시, 의시, 악어떠, 능니은게. 그 다음에 뭐 있어? 이기비기, 오비초, 이기기에. 까지만 외워야지. 그래야지 선어말어미를 쪼개내고 정비사를 쪼개낼 수 있지. 자, 예를 들어볼게요. 봐봐.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서 차를 세우셨었겠어요. 어떻게 쪼개야 돼? 세우셨었겠어요. 자, 일단은 단어는 몇 개 들어가서 세우셨었겠어요. 왜? 두 개가 들어갔어. 네. J 끝에가 뭐야? 목요사잖아. 하나의 형태로 일단 쪼개. 자, 그 다음에 얘의 기본형은 뭐야? 세우셨었겠어의 기본형은 서다. 왜? 이유가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쪼개야 돼? 서다가 먼저 나오고 서다의 어간과 어근으로 먼저 쪼개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봐봐. 이유가 나오겠지. 이유, 시, 어서 하나의 형태로라고 했지. get, 어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유는 그럼 뭐야? 접사. 시, 어서, get은 뭐야? 선어말어미. 어는 뭐야? 어말어미. 그리고 보조사. 총 형태도 몇 개 들어갔어? 어간기에 6개까지 들어갔지. 이해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확장이 나갈게.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그리고 다음 거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자, 우리가 어간을 가질 수 있는 형사 4가지 있었지. 뭐 있었어?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나, 자, 그 다음에 어말어미를 가질 수 있는 형사 뭐 있었어? 동사, 명사, 서술과 교사가 있어. 자, 동사에는 예를 들면은 얼다, 형용사에 마르다, 명사에 동사에 빨리 같은 것들이 있지. 자, 그 다음에 얘도 당연히 얼다, 빠르다, 뭐뭐이다.
어미는 얘네가 어미지. 얘네는 어가는 얘네가 어가지. 자, 그러면 얘네는 어미겠지. 자,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 명사하고 관계 붙어 있는 얘네는 뭐가? 뭐라고? 접사지. 무슨 접사야? 얘네랑 같은 거지. 자, 그리고 얘네는 어간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랬어, 이게? 없다고 그랬지. 이거에 나타내는 단어. 대신에 이거 어때? 이 부분은 통째로 뭐라고 그래? 라고 하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어미 앞쪽 부분만을 해서 어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긴 해. 이거 어간으로 인정하는지 안 인정하는지는 전해가 조금씩 달라. 어간과 어미는 동사형용사만 가지고 있다. 혹은 서술격 조사가 어간이 있다 없다 좀 애매해. 이게 보면은.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미인지 접사인지 구분하는 방법 한 가지 더 배워보자. 자, 어미는 서술어를 만들 수 있지. 서술어 가진해서 어미가 있잖아. 그래서 뭐를 가질 수 있어? 주어를 가질 수 있지. 그치? 얘도 어때? 주어를 가질 수 있지. 이 동사에도 얼음이 있지. 강물이 얼음. 이런 거는 뭐야? 동사야. 맞지? 명사화 정의사가 안 된 거지. 명사형 저상 없는. 자, 근데 아예 명사가 되면 주어 가질 수 있어? 강물이 있고 얼음 안 되지. 이런 거 안 돼. 기차가 빨리 안 되지. 달린다면 달린다의 주어지. 이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좀 다시 정리를 해보자. 어간 뒤에는 붙을 수 있는 애들이 두 가지가 있지. 어미와 접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정리를 다시 해보자. 자, 어미는 어떠냐? 주어를 가질 수 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서술성이 있다라고 해. 서술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해. 어미를 가지는 애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음씨가 착한 철수가 신이하게 논다. 자, 봐봐. 여기에서 마음 시간은 누구의 주어야? 이 미은 어미의 주어지. 철수가는 누구의 주어야? 논다의 이 다어가 어미의 주어지. 신나게는 신이는 누구의 주어야? 개라는 이 부사형 변형 어미의 주어야. 어미가 있으면 주어를 가질 수 있어. 꼭 가지는 거 아니야. 가질 수 있고 절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어미는 주어를 가질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어때? 품사를 바꿀 수는 없지. 품사를 바꿀 수 없다. 자, 예를 들어볼게. 착한 철수가 신나게 본다 같은 경우에 이 착한은 분명 어때? 명사를 수식하는 뭐야? 얘를 수식해주는 관형 어야. 근데 but 뭐는 아니야? 관형 사는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뭐야? 그냥 형용사인데 어미만 바꿔서 관형 어로 쓰일 수 있게 해준 것 뿐이야. 자, 또 신나게 같은 경우에도 어때? 논다를 서식하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부사 어야. but 뭐는 아니야? 부사는 아니야. 그냥 부사형 전성 어미를 붙여가지고 부사어처럼 쓰일 수 있게 해준 형용사의 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어미는 형사를 바꾸지 않아. 접사는 형사를 바꿀 수 있지만. 자, 그럼 반대로 접사는 어때? 주어를 가질 수 없지. 일반적으로 그래. 예외가 있기는 한데 예외는 이제
없이, 같이, 달리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보통은 주어를 가질 수 있어. 자,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은 주어를 가질 수 없지 일반적으로. 다른 말로 서술성이 없다. 자, 예를 들어볼게. 철수가 속도가 빨리 달린다. 오케이? 철수가 속도가 빨리 달린다. 안 되지. 철수가라는 주어는 누구의 주어야? 이 다라는 어미의 주어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속도가 같은 경우에는 어때? 속도가라는 주어는 가질 수가 없지. 얘 이는 뭐야? 접사이기 때문에 이 주어를 가질 수가 없어. 어색해.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철수가 그냥 빨리 달린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예외적으로 주어를 가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 예외는 없이, 달리, 같이 같은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 비가 소리가 없이 내린다. 이런 경우에는 어때? 비가 내린다. 얘는 어미 맞아. 근데 우리말에는 2로 끝나는 어미는 없어. 2는 조사랑 접사에만 있지 어미에는 2가 없어. 그래서 얘는 볼 것도 없이 2는 뭐야 원래? 접사야. 접사인데 뭐를 가지고 있어? 주어를 가지고 있는데 가능하지. 이런 게 예외야. 철수가 아빠와 달리 이런 경우에는 어때? 철수가가 주어가 두 개가 겹쳐. 철수가 아빠와 다르다. 철수가 아빠와 달리 크다. 철수가 크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주어를 가질 수 있는 접사도 있긴 해, 이렇게 예외적으로.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 자, 대신에 주어를 가질 수 없는 대신에 얘는 어떻게 돼? 품사를 바꿔줄게. 예를 들어볼게. 우리 높다는 동호가 품사가 뭐야? 형용사지. 자, 근데 이 높다에다가 2를 갖다 붙인 거야. 플러스 2는 어차피 어미는 없으니까 조사는 아니고, 조사는 아니고 접사를 갖다 붙인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높이가 있다의 높이는 뭐가 됐어? 높다에다 2를 붙여가지고 명사가 됐네. 그럼 뭐야? 명사가 됐어. 요거야. 자, 그 다음에 높이 뛰다의 높이는 뭐야? 뭐가 됐어? 부사가 됐지. 그러면 얘는 뭐야? 자,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인데 이히리기 우고추 이후 이키우키에 같은 사동정리사를 붙이면 동사가 돼. 사동피동은 동사라는 얘기잖아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동사가 되겠고 요거를 이해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마어미의 종류만 정리하고 끝낼게. 자, 어마어미의 종류는 문장을 종결하는 종결어미와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미, 그 다음에 대상의 성질을 전환해주는 전성어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어쨌거나 이 어마어미는 무조건 몇 개만 붙을 수 있어? 한 개야, 한 개. 자, 종결어미는 다시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장형하고 문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상대목힘의 종류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상대목힘의 종류는 6가지고 문장형은 5가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의 동사에는 동사나 형용사에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해가지고 어때? 5 곱하기 6 총 30가지의 형태가 나타나.
동사나 형용사의 이제 형태는 3비까지 되어있고 문장으로는 크게 5가지가 이렇게 있어. 일단은 형성문은 뭐로 끝나? 뭐뭐 다 형태로 끝나지. 예를 들면은 뭐 다. 자, 그 다음에 뭐 있어? 의문문은 니나 야 형태로 끝나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니. 자, 그 다음에 감탄문은 보통 분화 형태로 끝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동사 같은 경우는 선어만어미 됐어. 그래서 분화, 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분화를 쓴다. 그 다음에 명령문과 청유문이 있는데 명령문은 보통 나를 쓰고 청유문은 자를 쓰지. 물론 이것도 높임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형태가 되게 달라져. 예를 들면 얼다도 없니다. 비읍니다 형태로 쓰이기도 하지. 평소는 높임의 종류에 따라. 얼었습니까? 씁니까 형태로 쓰이기도 하지. 얼었군요. 뭐 이렇게 해서 분요 형태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요는 해요체지. 얼었군 뭐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명령문과 청명문의 차이가 뭘까 정도가? 명령은 어떨 때 하고 청명은 어떨 때 하는 거야? 응? 명령은 시킬 때 청명은? 자, 할아버지 진진수염은 명령이야 청유야? 자, 이거 문법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 봐봐. 옛날에 새마을문법이 수능에 들어왔을 때 이런 거 있어. 할아버지 절 받으세요 하고 세배 받으세요 하면은 그거는 틀린 거라고. 할아버지한테 명령하는 거니까. 자, 명령과 청유의 차이는 뭐냐? 자, 일단은 봐봐. 뭐 먹어라, 먹자 이렇게 가지. 이거는 너만 하는 거고 이거는 네가. 할아버지 밥 먹자는 청유야. 높낮이랑 상관없어. 밥 먹자는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청유야. 할아버지 김치 드세요는 명령이야. 왜 너 혼자 하는 거거든. 이해돼? 그거야. 청유나 요청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어지는데 격식체는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자, 일단 우리가 하십시오체라고 불리는 합술체가 있어. 하십시오체는 원래 형태는 합쇼 형태야. 왜? 시가 꼭 들어올 필요가 없거든.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하십시오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하라는 어만 어근에다가 시라는 선어만어미를 꼭 붙여야 돼? 사실 붙일 필요 없지. 근데 이제 굳어져서 그냥 하십시오로 쓰는 거야. 인재강정중간에서 합쇼로 썼어. 시가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 다음에 비읍시오라는 어만어미가 들어가. 그러면 뭐야? 아주 높입니다. 옛날에는 이 시를 안 넣기도 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하오체는 어떻게 돼? 하오체는 어가 어근에다가 시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오가 어근에다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예상. 그 다음에 하계체. 하계체는 보통 어떨 때 써? 교수가 대학생들한테 많이 쓰지. 낮은 사람인데 함부로 하기 뭐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하라는 어간 어근에다가 시는 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개 어간 어근에가 들어가서 예산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해란체가 있지. 해란체는 낮은 말이지. 그래서 열화가 들어가죠. 엄마로 아주 낮죠. 이게 4종류에다가 비격식체가 2종류가 있지. 우리 비격식체는
다른 말로 반말이라고 해. 반말은 낮춤말이 아니야. 반말은 어미를 하다가 반말하고 끊어먹는 거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군대에서는 반말 쓰지 말라고 그러지. 그럼 해열체도 못 쓰잖아. 왜? 얘는 비격기체라고 그래. 얘 왜 그런지 보자. 자, 해열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겠느냐? 파에다가 헤라체랑 똑같아. 열화가 들어갔는데 여기 요를 붙이면서 라를 끊어먹은 거야. 반말하고서 말이 짧다라는 의미가 이런 거지. 어마어미를 하다가 끊어먹었으니까. 어간 어근에다가 어마어미 반말하고 끊어먹고 그 다음에 뒤에 뭘 붙인 거야? 보조사를 붙여가지고 높임이긴 한데 반말인 거지. 그래서 도로 높임. 그 다음에 해체는 하에다가 열화에다가 라 끊어먹는 거지. 그래서 이건 맞죠. 우리가 적식적인 자리나 공식적인 문서상으로는 비격식체를 쓰면 이상해. 예를 들어 볼게. 서술하십시오. 가능하지? 서술하시오. 이것도 기분 안 나빠. 서술하시게 이상하긴 하지만 기분 나쁘진 않지. 서술하에 서술해라도 괜찮잖아. 근데 시험지가 반말을 한다고 해봐. 서술해요? 서술해? 기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거 쓰면 안 돼. 얘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문장을 종결할 때는 요 30가지가 있는 거고, 문장을 종결하지 않고 연결할 때는 이제 이어진 문장 형태로 해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뭐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적 연결 어미가 나오지. 뭐 있어? 오나, 어나 같은 거. 얘는 앞뒤를 바꿀 수 있지. 예를 들어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그럼 어떻게 돼?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가능하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연결어미로. 자, 종속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는 앞을 바꿀 수가 없지. 앞뒤를. 예를 들면 면선이 같은 게 대표적인데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 땅이 젖어서 비가 왔다. 이건 안 되지. 아서 있지. 그 다음에 대등적 연결. 보조적 연결. 보조적 연결하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이어져 있어. 아오, 개지고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분보조 용언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비가 오다에다가 문법적 의미를 뒤에다 더해주기 위해서 별도의 동사나 형용사를 넣는 거거든. 오고 있다. 현재 질문이지. 오지 않다. 부정. 오게 하다. 사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용어 보조용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때? 오고 있다, 오지 않다, 오게 하다. 자, 얘는 뭐야? 현재 진행의 의미를 앞에서 더해주기. 오지 않다는 부정의 의미를 더해주기. 오게 하다는 사동의 의미를 더해주기. 이런 것들이 본용어 보조용어이고, 얘네들은 특이한 게 본보조용어이라는 거는 별도의 품사의 형성에 이렇게 동사, 있다는 동사형용사 둘 다 되는데 앞에가 동사인 이제 보조용어로 쓸 때는 동사로 쓰여. 있다는 동사형용사 둘 다 돼. 이게 본용어이고 이게 보조용어이지. 이게 본동사, 보조동사. 근데 문장 형용사는 하나의 뭐야? 서술을 적용해. 요게 이제 본보조용어의 특징이야. 이해돼? 나머지도 똑같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전성어미는 절만 쓸 때 쓰는 애들이지 문장의 성분 자체를 바꿔주지. 자, 명사처럼 바꿔주는 명사형 전성어미. 뭐 있어? 미음, 기. 그래서 어떻게 돼? 철수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기라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거지. 명사처럼 쓰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가 있어?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용사역변성 범위는 다 외워야 되지. 이거 관용변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 관용사역변성 범위도 그렇지만. 여기 있어. 은, 니은, 던, 는, 을, 리을이 있지. 예를 들면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다. 자, 그러면 뭐야? 능이 여기 들어가지. 뒤에 그럼 뭐가 들어가는 거야? 명사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수식하는 방법이지. 자, 마지막으로 부사형 변성어미. 부사형 변성어미는 개, 도로, 드시 같은 게 있지. 철수가 신나게 논다. 개는 뭐야? 부사형 변성어미지. 그래서 얘 뒤에 이제 수식해가지고 뭐가 오는 거야?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게 올 수 있지. 됐니?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괜찮아? 싹 다 정리. 다 했어? 비워도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단어의 형성까지만 하고 문장 5개 제대로 쪼개면 집에 가자. 하나 틀릴 때마다 문장이 하나씩 추가돼. 그래서 살아남으면 집에 갈 수 있고 못하면 끝까지 남아서 하는 데까지 하고 간다. 그렇지? 기울게. 자, 이게 시제도의 마지막 단계인 단어의 형성. 단어가 어떻게 형태소를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야. 자, 단어는 기본적으로 뭐랑 뭐로 구분돼? 단일어랑 복합어로 나눠지지. 그러니까 단일어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어근 하나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거지. 복합어 하면은 2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근데 우리가 어근 하나라고 부르면 사실 이걸 자세히 나눠보면 2가지가 있지. 정말 어근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어간 어근에다가 어미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형태소를 이제 단어의 형성을 가지고 구분할 때에는 어미는 어떻다? 어미는 신경 쓰지 않는다. 어미가 있건 그건 상관이 없어. 어근이나 접사가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말, 글 이런 거 단일어지. 또 놀다, 먹다, 하다못해 놀았다, 했다 이런 것도 뭐야? 단일어지. 어미는 몇 개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되지? 어미는 신경 쓰지 않아. 우리는 어미 숫자는. 맞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복합어는 다시 2가지로 나누어지지. 뭐랑 뭐로 나누어져? 합성어랑 하생어로 나누어지지. 합성어는 다시 이제 어근 플러스 어근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종류가 사실 되게 많지. 예를 들어서 정말 어근 딱 하나 형태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근 플러스 어근. 예를 들면은
말과 소, 그래서 마소, 밤과 낮, 그래서 밤낮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합성어죠. 하지만 이런 경우 있지. 어근 플러스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 형태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마음 먹다 이런 것들도 합성어죠. 왜? 어미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겠지.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 플러스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 이런 경우도 어때? 뛰어놀다 이런 것도 합성어죠. 어미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 또 중간에 어미를 하나 빼먹고 어간 어근 플러스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뛰놀다 이런 것들도.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 플러스 어근 형태도 있지. 예를 들면 크다에다가 니은 붙여가지고 큰 집 이런 거. 이거는 집이 크다가 아니라 이제 큰아버지가 있는 집이고 큰 집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어간 어근에다가 어미 붙이지 않고 그냥 어근 갖다 붙이면 예를 들면 적칼, 접는 칼의 적칼이라고 하지. 이런 것들도 있어. 네, 이렇게 하면 어때? 합성어의 종류를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거지. 형태에 따라서 형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파생어의 종류도 나눌 수가 있는데 파생어는 기본적으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자, 첫 번째 어근 플러스 접사가 뒤에 붙는 전미사 형태들이 있지. 얘네들은 어떻게 나누는 거죠? 다시 쭉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정말 어근 플러스 접사 형태가 있지. 예를 들면은 뭐가 있어? 손, 님이 접사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어근 플러스 어간 접사 플러스 어미 형태도 있겠지. 어떻게? 아름답다. 답이 어간 접사지.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어간 어근 플러스 접사 플러스 어미 형태도 있지. 뭐 세모다. 서 이후가 접사니까 이렇게 중간에 접사라고 하는 거지. 또 뭐가 있어? 어간 어근 플러스 접사 형태도 있지. 예를 들면은 얼음 명사와 동사 있지. 얘가 괜찮아? 이게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접사가 앞에 붙는 접두사 플러스 어근 형태도 있지. 뭐가 있어? 접사 플러스 어근. 예를 들면은 알바 혹은 접사 플러스 어간 어근 플러스 어미 드높다. 드가 접사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 예외적인 경우인데 접두사와 접미사가 붙어가지고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마지 같은 경우 맛도 접사고 이도 접사인데 이렇게 안 들어가지고 파생어가 되는 경우도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 정리 안 해도 돼? 찍어. 자,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나가보자. 우리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누는 기준이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아주 2개가 더 있어. 2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개념이 있어.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통사라는 건 뭐야? 아까 우리 통사로는 문장에 대한 법이었지. 통사적이라는 건 문장 구조와 일치한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띄어쓰기가 가능하다는 거야. 물론 띄어쓰면 안 돼. 띄어쓰면 안 되지, 하나의 단어니까. 하지만 띄어썼을 때 어색하지 않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큰 플러스 집 형태는 띄어써도 이상하지 않지. 이런 거는 통사야. 근데 비통사적 합성어는 문장 구조가 일치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부슬거리는 비 하면 부슬 플러스 비 했을 때 이거는 이상하지. 왜? 부슬부슬은 이제 비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부사 계열이고 얘는 부사인데 얘가 띄었으면 문장이 돼가지고 이러면 이상해지. 요런 것들은 비동사야. 자, 그러면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 수능에서 통사, 비동사 구분하는 건 나왔다, 그러면 일단 띄었어. 그래서 말이 되면 통사, 안 되면 비동사.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일단 정리를 해보자.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문장을 형성할 때, 자, 반영어가 체언 형태를 수식하는 거, 이런 거는 통사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큰 집, 이런 것들은 뭐야? 통사적 합성어지. 또 뭐가 있어? 뭐가 있을까? 반영어. 첫 사람, 이런 것도 통사적. 첫이라는 게 이제 관형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거든. 하나의 단어를 띄어서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어? 부사어 플러스 수식원이나 용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도 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하루빨리. 하루도 부사고 빨리도 부사고. 우리 시간에 나타내는 명사는 부사로도 쓰여. 하루 뭐야? 어제 놀았다. 하루 놀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사에다가 부사가 붙은 경우니까 이런 것도 통사지. 저 띄어도 이상하지? 않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어간 뒤에 어미가 오는 경우. 예를 들면은 어미가 중간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도 이상하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우리말은 조사 생략을 되게 많이 하지. 철수가 밥을 먹었어, 철수가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밤, 낮 이런 거 생략된 거는 상관이 없는 거지. 되긴? 이거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띄어썼을 때 이상하지 않은 애들이야. 근데 비통사는 어떻게 돼? 일단은 반영어 플러스 수식원이나 용어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근데 거의 없어. 사실 이런 경우 이건 불가능한 형태이긴 한데 어쨌거나 만들어지는 경우도 별로 없어.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플러스 체언 형태. 예를 들면은 부슬비나 척척박사는 부슬부슬. 우리 음성상징어는 전부 다 부사 계열이지. 부사 계열이다. 부슬비 척척하다 할 때 척척박사. 이런 것들은 어때? 띄면 이상하지. 왜? 얘는 앞에 좀 부사고 뒤에가 명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서 나오지 않는 형태야. 문장으로 바꾸면 되게 이상한 형태가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어간 뒤에 어미가 오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볼게. 우리 뛰어놀다가 아니라 뛰놀다도 있지. 그러면 이거 떴을 때 이상하지. 어미가 있어야 되거든. 또 접는 칼 할 때 접칼 하면은 이것도 접는 하면은 괜찮지만 이렇게 뛰면 이상하지. 그래서 이런 것도 비통사.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제 준말은 뭐야? 줄어든 말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오누이는 오라비와 누이의 준말이야. 이런 것. 또 바늘 플러스 질 했을 때 바느질들이. 이거는 질이 접사니까 안 되겠다. 솔 플러스 나무 하면 어떻게 돼? 미역이 탈락하지. 이것도 준말의 일종이지. 이런 것들도 비통사야. 띄어쓰면 말이 안 되잖아. 또 사이시옷이 들어간 경우. 이거는 어때? 횟집 했을 때 횟집 하면 띄었을 때 이상하지. 요 시옷이 들어와버려가지고. 이런 것들도 비통사야. 이해돼? 그래서 그렇게 통사 비통사로 나누는 방법이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합성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방법이 하나 또 있는데 의미상으로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 대등합성어는 A 플러스 B 형태가 의미상 A, B로 나타나는 경우. 종속합성어는 A 플러스 B가 의미상 A나 B의 형태로 이제 하나로 굳어지는 경우. 세 번째 형태는 A 플러스 B 형태가 C라는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졌을 때. 자, 예를 들어가지고 대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야. 말 플러스 소 하면은 마소가 되면은 말과 소지.
그러면은 이런 거는 대등 합성어야. 솜 플러스 이불 하면은 어떻게 돼? 솜이불이지. 그러면 이거 솜이 아니라 뭐가 돼버렸어? 이불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런 거는 등속 합성어. 자, 그 다음에 우리 김밥 하면은 김과 밥이야? 아니지. 새로운 요리가 되잖아. 이런 거는 융합합성어. 물론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김밥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김밥이면은 이게 맞는데 예를 들면은 밥에다가 김을 얹어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속이 되겠지. 밥은 밥인데 김이 들어간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김과 밥이 따로 있으면 이게 김밥이라고 부르면 이건 대등이겠지. 이해돼? 자, 여기까지 상칭.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끝내자. 우리 직접 구성 요소라는 개념이 있어. 그리고 종합합성어라는 개념이 있거든. 이 두 가지만 적는 거야. 직접 구성 요소는 뭐냐? 형태소가 꼭 이렇게가 아니라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구분할 때 직접 구성 요소라는 개념에서 예를 들어. 자, 불닭볶음면이 있어. 자, 불닭볶음면은 형태로 나누면 어떻게 돼? 불, 어근이지. 닭도, 어근이지. 볶다는 어간이면서 어근이지. 음은 명사로 바꿔주는 명사와 정비사지. 면은 어근이네. 그럼 얘는 합성어랑 하는 거야. 어떤 순서로 묶어질까? 자, 봐봐. 볶음이 먼저 묶이겠지. 파생어야. 근데 파생어이면서 동시에 뭐야? 모든 단어는 어근이 되지. 불닭도 어때? 묶이겠지. 합성어야. 근데 어떻게 돼? 어근이 되지. 볶음면이 묶이겠지. 그럼 어때? 다시 합성어가 돼. 뭐 어근이겠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와 뭐가 붙어야 되는 거야? 얘와 얘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의 직접 구성 요소는 뭐가 되는 거야? 맨 마지막에 붙는 게 불닭과 볶음면이고 얘네 둘 다 뭐야? 어근과 어근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붙는 두 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나누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근데 종합합성어라는 건 뭐냐? 이런 경우가 있어. 자, 예를 들면은 뭐가 있냐? 줄넘기는 어떻게 돼? 줄이라는 어근이 있지. 넘다라는 어간 어근이 있지. 기라는 어미가 있어. 아니지. 어미가 아니라 그래. 명사로 바뀌었으니까. 접사가 있지. 맞지? 뭐가 문제야? 줄넘다에다가 그러면 얘는 뭐야? 합성어지. 합성어면 다시 어근이지. 여기다가 이렇게 합하면 어떻게 돼? 파생어가 되지. 왜 이건 파생어야? 아니면 반대로 넘기를 먼저 쓰고 뭐 어떻게 돼? 파생어지. 뭐 어근이야. 이렇게 앞에 합성어야? 이런 경우를 누가 불러? 종합합성어라고 해.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둘 다 되는 거야. 이해돼? 자, 이렇게 하면 정리가 끝났다. 정리할 걸 정리하고 다 했어? 찍을 거야?